눈에 그 있죠. 네. 눈에 확 띄는 거래량. 눈에 확 띄는 거래량이 그 바닥에서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허리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거는 뭐 거의 없고 네. 그 눈에 확 띄는 거래량이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냐? 물론 바닥, 허리, 그 다음에 머리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바닥에서 나올 때는 말 그대로 바닥을 찍었다는 그런 시그널이 거래량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점에서도 이제 특정 거래량이 나오면 아 요거는 이제 고점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방금 이제 허리 얘기도 했지만 거래량이 이제 허리에서 특정 거래량이 나오면 아 이거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다. 아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을 못하고 밑으로 떨어지겠다.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을 통해서 지금 바닥인지 그 다음에 허리인지 고점인지 아니면 우상향으로 지금 전개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우하향 즉 조정을 받기 시작하려고 하는 건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건데 일단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이것도 좀 긴데요. 눈에 확 띄는 거래량이라고 해볼게요. 눈에 확 띄는 거래량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고점에서 나오고 허리에서 나온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주 그냥 눈에 확 띄는 거래량은 솔직히 일반 개인들이 보기에 눈에 확 띄는 거래량은 어디서 나오느냐 허리나 아니면 저기 이제 고점에서 나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쉽죠? 이미 급등을 했으니까 허리에 있다는 얘기는 주가가 어느 정도 급등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눈에 띄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당연히 이제 개인들 이제 물리게 해야 되니까 세력들도 나가야 되고 개인들 돈 들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단기 매매하는 사람 그죠? 이런저런 사람 다 모여드니까 거래가 활발하겠죠. 그래서 거래가 많습니다. 그리고 눈에 확 띄는 거래량이 나옵니다. 개인들 속이려고. 그럼 바닥에서는 눈에 확 띄는 거래량이 나오느냐?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눈에 솔직히 일반들 개인적인 눈에는 눈에 확 안 띄어요. 왜요? 왜 안 띄겠어요? 그 원리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거래량을 분석할 때 눈에 확 띄는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전에도 이제 뭐 저 천장 이제 한종목 띄워놓고 얘기를 했었지만 그 예를 들면 이제 오후에는 삼보산업을 한번 띄워놓고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단톡방에서 추천 나갔다가 회원들 이제 잘 파셨어요. 잘 파시고 이제 거의 다 나오셨을 텐데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눈에 확 띄는 거래량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래량 분석하는 거는 먼저 양해를 한 번 더 구하고 말씀드리기 시작할게요. 절대적인 분석을 하면 안 되고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절대평가 아니라 상대평가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처음부터 했었죠. 그래서 그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거래량 분석 강의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냥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들으시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저 사람 다르게 얘기하네? 예, 그런 것도 꽤 있을 겁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맞아요. 그쵸? 네, 저도 그럴 때 있어요. 하지만 왜 자꾸 이제 그런 이제 의문이 생기시냐면 거래량 분석은 말 그대로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 분석할 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냐면 오도,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많아요. 잘못 해석한다니까요. 그래서 망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자, 눈에 확 띄는 거래량이 이제 그 바닥에서도 나옵니다. 바닥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잘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뭐 이 삼보산업의 차트로 봤을 때 바닥은 여기쯤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는 이제 급등을 한번 했고요. 상승 일자 파동이 나왔는데 바닥에서 눈에 확 띄는 거래량은 뭐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일단 그으시면 돼요. 아 이거 어떻게 그어야 되지? 일단 그어보세요. 네, 이렇게 그으시면 돼요. 거래량을 좀 완만하게 긋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다가 눈에 띄는 거래량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이거라고 할 줄 알았죠? 아니에요, 이거예요. 네. 요거예요. 바닥에서 눈에 확 띄는 거래량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미 이런 거래가 터졌을 때는 늦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거를 찾는 게 이걸 보고 이걸 본 상태에서 들어가시면은 힘들어요. 이미 늦었구나. 보시면 이 거래량이 터진 게 언제예요? 요 날이거든요. 처음에 빵 터졌을 때가 요거예요. 여기는 이제 한 700원대였죠. 700원대 있다가 1200원, 1300원쯤 오니까 거래가 빵 하고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 올라간 거예요? 대충 700원 기준 잡고 얘기하면요, 70에서 80% 급등하니까 이런 거래가 터진 거예요. 뭐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여기서 이걸 어떻게 사요? 그쵸? 또 여기 악고점인데 거래 많은데 매물대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그 다음날 이 종목이 그러거나 말거나 또 상한가 갔죠. 네. 그러니까 상한가가 여기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상한가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때는 거래량이 그날보다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많죠. 네. 그 다음날 상한가 나왔으니까 이제 화려하게 한번 또 쏴야죠. 빵 하고 터졌어요. 거래가 3번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이미 터졌을 때는 늦은 거예요. 주식을 못 사거나 아니면 굉장히 비싸게 사야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불안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래량을 감지하고 주식을 산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자꾸 반복해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굉장히 힘든 매매를 하는 거죠. 정말로 주식을 잘하고 싶으시면 뭘 찾아야 되느냐? 이런 거 찾아내야죠. 이것도 선을 긋기 나름인데요, 곡선으로 긋는 게 맞는데 직선으로 볼까요? 이렇게. 그럼 이거 뭐예요? 돈 들어온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감소하다가 뭐가 딱 올라왔잖아요. 뭐예요? 이제 새싹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뭐가 나왔어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 다음에 주가를 우하향이던 거를 우상향으로 돌리고 있었잖아요. 이거 들어오면서 주가가 몸을 틀은 거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눌림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래량은 어떤 걸 눈치를 채야 된다? 여기가 아니고 요런 거를 눈치를 채야 돼요. 이게 거래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거래량을 보시라니까요. 여기하고 쭉 거보니까 어때요? 거래가 늘어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다시요. 원래 곡선으로 가야 되는데 가끔씩 직선으로 가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막 거보세요.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 막 거보시라니까. 원래 곡선이 더 좋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직선으로도 많이 하는데 이건 직선으로 얻어 설명이 되잖아요. 이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늘어나요? 주가가 상세하게 가볼게요. 우하향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차트는요 재밌습니다. 선 긋기 나름입니다. 제가 차트의 선을 왜 이렇게 많이 안 긋는 줄 아세요? 평상시에 잘 안 긋죠? 왜요? 이거 자꾸 그면은 제가 그러잖아요. 사기꾼 같다고. 제가 생각해도 사기꾼 같아요. 이상하게 그면은 그게 다 맞아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보도 맞아 보이고 저렇게 보도 괜찮아 보이고 다 맞아 보여요. 제가 설명해 놓고도 아이씨 사기꾼 약장수 같은데 그런다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네. 많이 거봤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이 걷으면 이거를 막 이렇게 긋겠어요. 네. 혼자 앉아가지고. 네. 오전에 알려드린 거 있죠? 요 선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내리면 돼요. 각도 똑같이 해가지고 내리면 이렇게 돼요. 그쵸? 종가 기준으로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 주가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돌파한 다음에 뭐 했어요? 딱 지지하고 갔잖아요. 돌파한 다음에 지지한 다음에 간다니까요. 그죠? 네. 근데 그때 나온 거래량이 누구예요? 이거잖아요. 그쵸? 네. 여러분들이 한동안 좀 배우셨을 수도 있는 급등주 검색기는 이런 거래량일 때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맨날 들어가서 그냥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냥. 고생만 하고. 이런 걸 잡아내야 된다.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걸요. 여기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선을 여기서 이렇게 걷잖아요. 그쵸? 네. 이걸 갖다가 응용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거래 감소하고 있었는데 늘어났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우하향으로 갔던 게 우상향으로 틀어서 결국에 급등했잖아요. 그러면 들었다 놨으니까 여기만 따로 분석을 또 해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네. 차트 보지 말고 거래량만 보시라고 키워드리죠. 거래량은 확대까지 해볼까요? 확대 너무 했나? 네. 이 정도. 그렇죠.
키워드렸어요. 그 똑같이 아까랑 똑같은 논리대로 여기랑 해가지고 꼭지점을 해서 선을 이으면 되겠네. 이렇게 대충. 그럼 거리가 쭉 감소하다가 늘어났잖아요. 그럼 뭐예요? 뭔가가 감지가 됐다는 거예요. 응? 뭐지 이거? 뭔가 움직이려고 하네? 요럴 때 평상시에는 이제 좀 자제하시다가 평상시에 그 보유종목들 외국인 기관수급들 체크하시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너무 집착하지는 마세요. 근데 요럴 때 있죠. 평상시에 안 보시다가도 요럴 때 삼보산업이 외국인이 샀는지 기관이 샀는지 그때 한번 보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 보시면 좋다고요? 요럴 때 막 거래도 안 되고 막 21선 깨고서 막 개인들도 매매 안 하고 외국인 기관도 매매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래도 거의 없는데 그렇죠? 네. 여기서 막 외국인이 오늘 10만 주 샀는데 어떻게 보시나? 이런 데서는 큰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냥 들어왔나 보죠. 그쵸? 네. 마음에 들어서 그 이상도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냥 언제? 이럴 때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쵸? 네. 요럴 때 한번 외국인들이 사는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감지를 잘하는 게 이렇게 고수예요. 근데 하수는 요거 보고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방할 때 왜 종목 진단 아예 안 해주는 줄 아세요? 맨날 이런 거 들어가서 물어보거든요. 여기서 물어봐요.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무슨 화장실입니까? 그런 거 알려주게. 네? 옛날에 화장실 가면 돈 받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중국 가면 지금도 있지만. 들어가도 되나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 네? 여기서 뭐 물어보겠어요? 물렸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전망 좀 뭐 얘기해달라. 제가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은 제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붙들고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목만 아파요 진짜. 그분들한테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이 언제 그러느냐? 대량거래 터진 다음에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물어보는 사람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 저기 돌멩이님이 그때 창투사 중에 하나 얘기하셨었죠. 잘해놨다고 그죠? 네. 뭔지 아시죠? 네. 그게 뭐냐면 이런 거래량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이상한데요? 그쵸? 요런 거를 포착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눈에 확 띄는 거래량. 돌멩이 계셨네요. 네. 이게 확 띄는 거래량이에요. 이게 아니라 요거요. 네. 이해되셨나요? 자, 확대해서 볼게요. 크게. 원래대로 이제 차트 원래대로 만들어 놓고 이 정도?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한 이 거래량이 눈에 띄세요? 요거 얘기했는데 눈에 띄시나요? 솔직히 잘 모르시겠죠, 그죠? 평상시에 관심 없이 보잖아요. 요럴 때 이 거래가 이렇게 살짝 나올 때 요때 이상한데? 왜요? 이상하잖아요. 자꾸 지금 입에서 막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전 전라도가 고향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자꾸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려고 하는데 아까 삼천포 얘기하다 그랬나봐요. 네. 원래 전라도 가야 되는 기차가 전라도로 안 가고 자꾸 삼천포로 가는 게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해요? 거래량 제가 처음에 알려드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안 어렵다니까요. 주가가 하락하면 거래량은 하락하는 게 정상이다가 아니고 일반적이다 라고 했었죠. 그쵸? 네.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 거래량이 감소하면 주가도 감소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크게 보면 감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는 왜 거꾸로 올라가죠? 이제 보이세요? 이상하잖아요. 둘 중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주가가 하락하면 거래량이 하락해야 된다. 순서를 바꾸는 거죠. 뒤집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그럼 거래량이 하락하면 주가가 하락해야 돼요. 보니까 거래량이 하락할 때 주가가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거래량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하락하다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냐 이거죠. 근데 이거를 자세히 땡겨서 보면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그죠? 네, 늘어난 거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선보산업은 잘못이 없었어요.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가 하락했고, 주가가 올라갈 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도 올라가고 있었고, 잘 가고 있었던 건데 사람들이 몰라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닥에서는 이제 그 눈에 확 띄는 거래량이 장난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겁니다.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쉽게 얘기해 드렸어요. 거래량 하락하는 것 같은데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여기를 그 카메라 이렇게 줌으로 딱 당겨서 이렇게 보듯이 여기를 당겨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요. 자,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돼요? 은근슬쩍 뭐 하고 있어요? 박스권을 살짝 돌파하고 있잖아요. 거래도 솔직히 이거 거래 거의 없는 거거든요. 박스권 돌파할 때 막 여기서 막 이렇게 장대 양봉 무조건 장대 양봉에 막 대량 거래 터지면서 급등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거래 없이 박스권 돌파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박스권 돌파하기 전에 매집을 다 해놨다는 얘기고 여기에 매물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도 다 소화를 했거나 아니면 같은 편이라는 얘기예요. 주가를 올리는 세력이랑 여기에 있는 세력이랑 같은 편이라는 얘기예요. 아군이니까 서로 안 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박스권 돌파하는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박스권 돌파할 때 시원하게 거래를 막 솟구치면서 눈에 거래가 확 띄면서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건 거래가 감소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보기 힘든데 있어요. 있기는. 그거 나오면 속으로 이렇게 외치시면 돼요. 땡 잡았다. 땡 잡았다라고 외치시면 돼요. 그런 거 잘 안 나오거든요.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꾸준하게. 정말 잘 올라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